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9%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9%요. 작년에 마이너스 0.4%인데도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2.9%로 떨어지면 우와, 이거는 충격입니다. 충격. IMF 외환위기 때가요 마이너스 5.5%였습니다. 그리고 오일쇼크, 석유파동 1980년대 말입니다. 그때 마이너스 1.7%였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위기 때는 0.8%였습니다. 0.8%. 플러스이고.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노무라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야, 연간 성장률도 0.5% 이상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9%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동안은요. 0.5%나 마이너스 1%나 뭐 길어도 마이너스 1.2% 정도로 예측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실제로 보면요. OECD는 그나마 2.2%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저께 제가 무디스 말씀드렸죠.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9%라고 그랬어요. 노무라는 지금 1.8%까지 쭉 내렸다가요. 이제는 1.6%까지 내렸습니다. 1.6%. 와. 여기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S&P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신용평가사예요. 이 신용평가사는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6%밖에 못할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낮은 수치죠. 2.1에서 1.6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가 작년보다 훨씬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 드는 게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인구 이동을 완전히 차단할 거다. 인구 이동이 돼야지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소비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하듯이 중국인들이 일본 가서 소비하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하듯이 이렇게 인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구 이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고요. 또 하나는 공급망의 붕괴예요.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품들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부품 수급이 안 돼.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들 뭐 대한민국의 11개 대기업의 공장들이 셧다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급망이 붕괴가 되니까 부품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역이에요. 무역은 당연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인구 이동도 안 할 정도인데 무역이라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게다가 원자재 가격은 또 어때요? 원자재 가격. 이런저런 것들이 다 대한민국 경제에는 치명타를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2.1에서 1.6 0.5%포인트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한 거예요. 게다가 노무라 같은 경우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9%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말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굉장한 위기 그런 형국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노무라에서 이야기한 것은요. 자동차, 정유, 철강, 화학 여기 다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자동차도 중국에서 부품을 많이 수입하고요. 정유도 마찬가지, 철강도 마찬가지,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장을 일시적으로 셧다운하거나 이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경제 우려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니죠. 어떻게 이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을 해야겠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놓는 대책들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인데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거든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밖으로 안 다닙니다. 대구 거리 말씀드렸잖아요. 한산하기 다 못해 지금 얼씬연스럽다고. 그러면 이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야 돼. 그에 대한 정책을 펴야 돼요. 그리고 규제 팍팍 풀어야 돼요. 지금이 규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금리 문제, 기준금리가 지금 1.25인가요? 외국계 금융기관들은요, 또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이 2차례 이상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25, 0.25 그러면 0.75가 되겠죠. 저도 금리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게 금리 내리는 게 정부는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고요? 또 돈 빌려서 이제 서울 외에 뭐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 용인, 성남에 돈 투자하잖아요. 아파트에. 이게 점점 늘어날까 봐 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 원리에 맞게끔 잘 돌아가게 그렇게 후원해 주면 되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나서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 건가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내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늦어도 4월,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런 전망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내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런 예측을 또 했어요. 그러니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